저희 학교에 몇 년 전에 이제 선행이나 학원 도움 없이 과학고 진학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원래 뭐 과학고에 대한 뜻도 없었던 친구긴 하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예쁘게 잘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했더니 근데 제가 아는 지인도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면서 무슨 차단하고 뭐 통제하는 어플 앱을 앱이야, 예. 깔고 조정을 할 수 예. 있대요. 근데 그걸 애가 다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뭘로 들어가면 다 뚫리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알려준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과학 정서, 과학에 흥미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좀 시기별로 꼽아줄 수 있을까요? 그쵸. 중요하죠. 유아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이제 산책 같은 거 많이 나가시죠. 많이 네, 가시죠. 그러면 맞아요. 그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통합과학 한 권으로 끝의 저자이신 엄예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과학 공부법을 전하는 15년차 중학교 과학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엄예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15년간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봐 오셨는데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중에서 영재고, 전국형 자사고, 그리고 과학고 간 아이들의 공통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15년 동안 정말 다양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었거든요. 정말 반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어머님들하고 상담 말미에 제가 꼭 여쭤봐요. 초임 때부터 지금까지 꼭 여쭤보는 게 있는데 꼭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제가 땡땡이 때문에 수업할 때 너무 힘이 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꼭 제가 여쭙는 비법이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 말을 꼭 여쭙니다. 처녀 시절 때부터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이제 계속 여쭤봤어요.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메모해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법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매우 좋아요. 제가 보는 아이들은 사춘기 초절정에 있는 중1부터 중3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춘기 초절정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상담차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선생님 지난번에 땡땡이가 뭐 교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거 너무 즐거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잘 기억조차 안 나는 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까지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래서 도대체 얘네의 비법이 뭘까라고 했는데 혹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과 신뢰? 그쵸. 소통, 신뢰, 예.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죠. 네네.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든 아니면 평소에도 대화가 굉장히 많은데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사춘기 절정인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방문 닫고 방문 닫고 들어가고. 들어가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네. 말 걸지 마. 이렇게 하고 쾅 하고 들어가고 하는 말은 딱 2단어예요. 응, 아니.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굉장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춘기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까.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춘기 아이와 부모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현저히 적잖아요. 뭐 하나 겹치는 게 없는데 공통의 관심사를 책으로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은 책을 읽어요. 네, 몇 년 전에 영재고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님과 상담을 할 때 교무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만나서 어머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땡땡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영재고 준비 잘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영재고 가려면 자기소개서하고 독서 이력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독서 관리를 이제 어머님이 같이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독서 기록을 풀어나갔더라고요. 그걸 또 자소서에 녹였고 근데 영재고나 자사고는 면접을 가면 그 독서에 관련해서 꼭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깊이 있게 대답을 한 거죠. 제대로 읽고 엄마랑 대화를 나눴으니까 함께. 그래서 저는 이게 되나 싶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해야죠. 아니, 저도 지금 바로 입력됐어요. 따라하시면 같은 책을 됩니다. 읽고 네. 얘기하라. 제가 과학교사다 보니까 도서관을 아이들하고 자주 가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자주 가면 과학 코너에 같이 가요.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과학책을 많이 뽑아서 읽어보는데 그 과학책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책? 그리고 아, 이거는 무슨 단원이랑 연계가 되는구나. 이런 책이 자연스럽게 저는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빌려다가 또 아이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어떤 책을 같이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책에 소개를 해줬어요. 과학 연계 도서를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읽어보고 책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같이 퀴즈를 내보거나 아니면 책을 소개하는 거,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런 식의 포맷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매개체로도 사용해도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재고나 과학고에 진학했다고 하면 완전 이과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글쓰기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가 글쓰기를 학교 수행평가나 과학 글쓰기를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글을 많이 써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 100일장이나 이런 교내대에서도 글쓰기로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도대체 뭘까 했더니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쓰는 연습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일기 쓰기부터 해서 책을 읽었으면 제목이랑 뭐 한 줄 감상부터 썼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글밥이 늘어난 거죠. 세 줄 쓰기, 한 달락 쓰기 하면서 점점 늘어나서 그럼 얘네들처럼 나도 한번? 이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과학 교과서나 그 연계도서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 책들 아니면 오늘 느꼈던 감정 같은 걸 가져서 세 줄 쓰기, 한 줄 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이렇게 포맷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오늘은 과학 책 읽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써볼까 우리? 그렇게 해서 과학 속에 있는 주제어 같은 개념어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글쓰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라고 걱정을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논서술형 평가라고 하는 거는 답안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수행평가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 채점을 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네. 그 키워드는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 개념어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과학 개념을 넣어서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지 두려움이 없지. 아이들이 뭐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대 그러면 논술학원에 가서 연습을 해볼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글쓰기는. 수행평가 이제 답안지를 채점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과학 개념과 조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 먼저 공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라고 다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에서 빛과 렌즈를 배워요. 그러면 그 렌즈에서 볼록 렌즈를 배우거든요. 볼록 렌즈의 쓰임새를 3가지를 쓰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면 쓰임새를 몇 가지를 써야 되겠어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3가지. 3가지 써야 되죠. 근데 아무리 길게 써도 쓰임새 3가지가 없는 거예요. 답안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에 맞게 그리고 개념을 넣어서 볼록 렌즈라는 개념을 넣어서 볼록 렌즈가 어디에 쓰이는지 조건에 맞게 키워드를 넣어서 쓰는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몇 년 전에 이제 선행이나 학원 도움 없이 과학고 진학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제가 봐도 독특하고 너무 예뻐요. 저는 직접 수업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희 부장님이 들어간 수업이고 저는 2학년을 맡았고 그 학생은 중3이었어요. 원래 뭐 과학고에 대한 뜻도 없었던 친구긴 하고인데 사교육도 받지 않았겠고 근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예쁘게 잘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했더니 얘는 교과서를 그렇게 씹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교과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읽다가 그 한 줄에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딱 꽂히면 그럼 이제 그 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책을 또 다른 책을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또 궁금함이 생기면 과학 교무실에 와요. 근데 과학 교무실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다 있잖아요.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걸 거기서 또 캐고 가는 거예요. 캐고 또 책으로 각자. 그러니까 정말로 교과서가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1학기 때 제가 얘를 복직하고 나서 봤었거든요. 부장님, 얘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했더니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학년 때 나왔던 보일과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아이 스스로 교과서 내용만 읽고
도출을 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애들은 그냥 공식 네. 암기만 하는 거에 바쁜데 얘는 스스로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 지적 호기심이 너무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도출을 해내는 걸 보고 그 아이가 이제 과학의 날 행사에 글짓기를 한 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게 책을 많이 읽은 티가 정말 그래서 막 묻어나더라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주도 역량이 뛰어났어요. 네. 뭔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고 저는 시험 기간에 자습을 따로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뭐 1시간, 2시간 전에는 진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공부해라라고 자습을 주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줬죠, 저도. 근데 그때 되면 할 놈 할, 잘 놈 잘입니다. 할 놈은 공부할 놈은 하고요. 네. 잘 놈은 자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귀한 시간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네. 지금 잠이 오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시키곤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여쭤봤죠. 왜 그럴 때 있잖아. 5분 정도 남아서 진도가 애매하면 자유 시간을 주잖아요. 애매할 때. 애매할 때 그때도 안 쉬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컸길래 이럴까.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 이렇게 풀어지고 싶잖아요. 아, 힘들어 하고 싶은데 네. 그날 배운 거 이렇게 보고 있고 친구가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여쭤봤더니 어릴 때부터 이제 주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자가 됐든 영어 테이프 듣는 거가 됐든 매일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따라해야죠, 제가.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부자리 정리, 신발 정리, 그리고 어린이집 가방에 왜 식판 넣으잖아요. 식판 꺼내서 밥 먹고 개수대에 갖다 놓는 거, 자기 옷 벗어서 놓는 거, 양말 분류하는 거, 이거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시켰고, 네 번째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친구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있어도 자기 통제를 자기 조절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얘네 되게 심각한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아, 왜 이걸 모르지? 어떻게 이런 단어도 모르지? 문해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근데 정도?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와, 진짜 심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중에는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통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조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교육청 대회를 같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탐구토론 대회 연습을 해야 돼서 오늘 끝나고 남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하자라고 미리 이제 얘기가 됐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께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어머, 독서실 가서 그래요, 선생님. 전화기 놓고 갔는데 제가 얼른 가서 보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할 때는 가지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애초에. 방해가 되니까 집에다 놓고 자기 시계를 가지고 저녁 먹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난 절제력이긴 하다. 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작년에 5학년 때 엄마 나만 교실에서 핸드폰이 없어. 아, 진짜. 5학년 때까지 없었거든요. 이제 4학년 때 민속촌으로 소풍을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다 찍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이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엄마 나만 오늘 소풍 가서 그거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을 너무 잘 알아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완전 차단되는 문자랑 전화만 되는 핸드폰을 네, 그냥 사줬어요.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안전사내 문제나 또 중학교 입학을 하면 뭐 단톡방이 있어서 뭐 공지가 거기로 온다는데 맞아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단톡이나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학교에 오면 조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아주 중요한 공지도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칠판에 적혀 있어요. 학교에서도 안 듣는 아이는 단톡에 올라와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미리 하셔서 미리 아이 손에 쥐어주지 마시고 뭔가 다른 방법도 있으니 그런 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뭐 나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너만 없지 않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가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자녀 한두 명만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도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면서 무슨 차단하고 뭐 통제하는 앱을 깔고 조정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애가 다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뭘로 들어가면 다 뚫리고 뭘로 들어가면 다 뚫리고 근데 그걸 친구들이 다 알려준대요. 유튜브 엄마가 뭐 1시간 보라고 했는데 이거 다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서 보더니 원래 1시간만 봐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애가 이걸 다 뚫은 거죠. 여러분 이건 공익성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저는 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줬다 뺐으면 안 사주니만 못해요. 네. 이미 혹시 네.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있다 하면 아이가 이제 규칙을 좀 많이 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규칙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뚫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뭐 10시 전에는 엄마한테 제출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만 안 하게 하셔도 왜냐면 애들이 밤에 들어가서 게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고 와서 학교에서 잡니다. 진짜요? 네, 많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제자들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하고 학교 수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성실함을 학교에서 확인하는 가장 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의 성실함을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를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 그 한 학년에 300명 정도 있어서 답안지를 300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보다 보면 아, 얘는 정말 너무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 어쩜 이렇게 잘했지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건 초등학생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은 답안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럴까?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자유학기제잖아요. 그 전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돼 있어서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7학년입니다. 공부한 습관도 안 잡혀 있는데 생활 습관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 답안지를 볼 때 굉장히 한숨이 나요. 근데 이게 거꾸로 계산을 해가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굳어진 습관인 거예요. 네, 왜냐면 초등학교에 뭐 단원평가를 제외하고는 점수화된 시험 집필평가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수행평가를 보는데 수행평가를 보고 나도 학기말 성적표에 뭐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요렇게 4가지의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가 정말로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잘함 써 있으니까 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에 와서도 그때 그 습관으로 그냥 써서 낸 거예요. 그럼 점수를 못 받죠. 왜냐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행평가랑 집필평가가 합산된 점수로 등급이 나오는데 이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으면 점수를 잘 받을래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부터 수행평가를 볼 때 좀 꼼꼼하게 그리고 글씨도 바르게 쓰는 연습, 키워드를 넣어서 쓰는 연습 그런 걸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오늘 수행평가가 뭐가 있다고 분명히 공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넌지시 물어만 보세요. 내일 수행평가 본다는데 뭐 보는 줄 알아?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아이가 아 맞다 나 내일 수행평가 보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선생님, 과학이 정말 솔직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저 과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걸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중고등 때 크게 문제 없다. 일단 과학의 특징을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학은 나선형 교육과정. 우리 나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초등 과학이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과학으로 올라갈 때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1 통합과학이 수능이 개편이 되고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수능 과목이 되었어요. 내신 과목이자 수능 과목이 되었는데 그럼 통합과학에만 우리가 방점을 찍지 말고 이 통합과학을 잘하려면 통합과학과 연계율이 높은 중학교 과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중학교 과학을 잘하려면 초등학교 과학의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과학 교과서를 가지고 오게 해서 복습을 시켜요. 근데 국영수처럼 매일도 안 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 진짜요? 그 정도는 해요? 네.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단원 진도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원씩 복습을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냐면 아이에게 교과서하고 실험 관찰책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등은 아주 좋은 게 실험 관찰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노트 삼아서 거기에 이제 필기도 할 수 있고 포맷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3월 달에 제일 많이 시키는 게 공부를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그렇게 해서 압축 공부, 단권화 시키는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실험 관찰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권화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냥 교과서를 가져오고 읽어보게 해요. 그다음에 뭐 볼드체로 굵은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 개념어예요. 그럼 과학 개념을 한번 설명해보게 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계도서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험 관찰책에 빈칸이 있나 없나, 빈칸 빠진 게 있나 없나, 문제는 잘 풀었나 확인을 하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안 되어서 중학교 온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제가 이제 중2 수업을 하다 보면 얘들아 이거 6학년 때 배운 거야 기억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저희는 이걸 안 배웠어요 이래요. 저희 학교는 이걸 안 배웠는데 심지어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과학 베이스가 노베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다시 베이스를 쌓는 과정을 아이들하고 중학교 3년 동안 그걸 해주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올바르게 과학
과학을 배우고 공부법을 익혀서 진학한 아이들은 연락이 와요. 통합과 1등급 어렵지 않네요. 진짜 너무 행운이네요. 왜냐하면 과학은 공부해야 할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얘가 아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 개념에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중학교 때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보탠 게 고등학교 통합과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수능을 잘 보고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만 하면 되는구나. 연계도서 읽고 그다음에 과학 관련 교과서를 바르게 읽는 방법을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집에서 과학을 복습하다 보니까 3, 4학년 교과서는 쉬워요. 반면 5학년, 6학년은 좀 많이 어려워요. 5학년 교과서를 보면서 이거 중1에 나오는 건데? 이거 중2에 나오는 건데? 아까 애들이 안 배웠다고. 이것들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런데 깊이가 달라졌다. 3학년하고 4학년하고 5학년은 갭이 좀 크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면 즐겁게 그냥 학교 생활을 잘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5학년부터는 복습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 과학은 중학교에서 봤으면 먼저 배우고 왔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걸 선수학습이라고 해요, 저희는. 선수학습,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걸 본학습,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걸 후속학습이라고 하면 중학교 관점에서 봤으면 초등학교 모두 다 선수학습이에요. 이미 끝냈어야 돼. 끝내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와서 생짜로 아이가 과학을 공부할 때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선수학습만 제대로 복습만 시켜서 중학교에 올려보내주시면 아주 쉬워요. 자녀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땡땡아 과학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아이가 엄마 과학 너무 어려워. 과학 재미없어.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과학을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은 힘들거나 어려운 걸 재미없다라고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과학이 좀 어렵구나. 어려워하는구나.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할 놈 할. 저 진짜 할 놈 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과학도 할 놈 할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과학 정서, 과학에 흥미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좀 시기별로 꼽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하죠. 유아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이제 산책 같은 거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유아기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산책을 가면 저희 아이들은 멈춰요. 멈추죠. 뭐 안에 꽂히면 그거 보고 있죠. 개미가 막 가고 있는 거 보고 꽂혀 있고 비가 온 다음 날은 지렁이가 꿈틀대는 걸 보고 꽂혀 있고. 이거 발견도 잘해요. 네. 엄마는 안 보이는데. 네네네. 그다음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이들의 질문이 확장이 돼요. 처음에는 엄마 뭐야? 이게 뭐야? 해서 이게 뭐지? 왜 그렇지?로 질문이 확장이 돼요. 아이의 사고가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엄마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궁금증을 품고 아이가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과학적 탐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왜 그렇지 회로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책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뭔가 실험을 한다거나 아이는 꼬마 과학자가 된 거예요. 유아기에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 실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방과 후 과학 실험 같은 걸 추천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아이가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고 이 실험이 되게 탄탄해요. 재미도 있고 아이들한테 흥미와 호기심을 줄 수도 있어서 방과 후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배웠던 걸 실생활하고 연계해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학은 생활 속의 과학이라고 해서 실생활과 연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짠돌이에요. 용돈을 받으면 다 모아놔요. 다 모았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뭐 큰 레고나 이런 걸 사는 스타일이고 둘째 같은 경우는 받은 용돈을 가서 홀랑 써버리는 스타일인데 그 용돈을 그렇게 모아놓는 짠돌이가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는데 탄산음료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짠돌이가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동생을 막 불러요. 엄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걸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사정상 실험을 못해서 집에 가서 해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 4학년에 보면 물의 상태 변화라는 실험이 나오는데 그 탄산음료로 슬러시를 만드는 실험이 나와요. 소금이랑 얼음을 이용을 해서 동생이랑 그거를 신나게 해서 슬러시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과학이 굉장히 많아요. 주방에서 요리를 저는 종종 같이 두 아이들이랑 해요. 그래서 뭐 역할을 분배를 해서 요리를 하고 치우는 것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시키는데 이제 세제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란 후라이나 고기를 구워 먹고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잘 닦여요. 그냥 물로만 헹구면 안 닦이는데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짜서 하면 잘 닦이잖아요. 그것도 다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게. 엄마랑 주방에서 놀면서 목욕하면서
씻으면서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샤워시키고 할 때 이게 다 과학이야. 너희 몸에 있는 때를 얘가 녹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충분하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 뭐 박물관이나 과학관 많이 네네. 가잖아요. 저학년 때는 자주 가서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주셨다면 이제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런 체험의 횟수보다는 체험의 깊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나 어제 과학관 갔다 왔어. 뭐 했는데? 그냥 갔다 왔어. 이런 대답 말고 아이가 만약에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너무 궁금한데 이게 어디 과학관에 가면 있대.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지금 달의 모양 변화를 배워요. 뭐 금음달, 초승달, 뭐 보름달 되는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그 과학관 가도 다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하늘을 봐서 달을 매일매일 관찰을 하면 좋지만 달이 날씨가 흐리면 안 보이는 날도 있고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의 과학 교과에 대한 깊이를 높이는 거죠.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한참 작년에 이제 데니송 박사님한테 꽂혀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로봇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데니송 박사님이 미국 연구실에서 로봇을 다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안달이 난 거죠. 가고 싶어서. 대구가 솔직히 저희 집에서 차로 4시간 정도 걸려요. 멀어요. 대구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했더니 주말에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해서 남편이 정말 때 될 때마다 들어가서 취소표 나온 걸 KTX? 가지고 갈 때는 새마을호를 탔어요. 올 때는 KTX 취소표가 나와서 그걸 입석으로. 타고 아이랑 같이 가서 데니송 박사님이 만든 그 연구실 팀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축구하는 로봇 다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그 연구실 학생들이랑 인터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걔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죠. 아빠랑 둘이. 우리 아이 할놈 할로 만들려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후배 맘들에게 이것만 시키세요.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집안일 시키세요. 집안일이요? 네. 저희는 주말마다 대청소 같이 하고 분리수거도 같이 하고 주말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집안일 시키다 보면 알아서 자기 주변도 정리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잘 찾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 할놈 할로 만들어주는 우리 엄예정 선생님의 신간도서 통합과학 한 권으로 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